그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면 그 두 번째 얘기가 되겠네요. 이재명의 정치 세력 어두운 그림자. 이재명의 정치적 백그라운드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남시는 1970년에 청계천에 판자촌이 많았잖아요. 그게 그 청계천 판자촌의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그 철거민들이 이제 대거 이주한 곳이 이제 성남시였거든요. 지금 이제 성남시 그 구도심. 거기 성남시가 약간 이제 산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야산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이게 일단 철거민촌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까지, 뭐 철거민들, 그 다음에 조그만 이제 영세, 간의 수공업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곳이 이곳, 성남시였어요. 성남 구도심은, 이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조직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정치 조직이 형성된 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그 주체 사상을 추정했던 이제 그 전국연합, 그 민주주의 민족통일 그 전국연합의 이제 지역 조직인데 거기에 이제 경기동부연합이라고 2013년에 그 아로라고 했죠. 혁명 조직 아로 사건을 해서 내란 음모 사건을 해서 지금 그 수감 중인 이석기가 활동했던 그 단체가 이 경기동부연합입니다. 그리고 윤미향의 남편도 이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을 해요. 제가 수원에 있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재명이 이제 그 조직이 없었잖아요.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자기가 이제 시장을 나가야겠다. 근데 이제 조직이 없으니까 이재명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조직으로 손잡은 게 경기동부연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무슨 시위를 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재명이 이제 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변호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동부연합들하고 이제 정치적인 연이 돼서 그 2010년도에 시장 날 때 경기동부연합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 그래서 거기 이제 김미희가 나오려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나온다니까 김미희가 후보 사퇴를 하고 이제 이재명을 물어주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되고 난 뒤에는 그 경기동부연합의 이민희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하죠. 성남시 시정 인수위원장까지 맡았어요. 그 경기동부연합의 이제 김미희가. 그래서 성남시정을 이제 총괄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정치 일선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출마하려고 했던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이 대장동 이미 이재명은 성남동 대장동 그 개발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개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대장동에 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대장동 사업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 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시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야망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그러는 사이에 2009년도에 이제 소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성남파 토건 세력의 핵심인 이제 유동규를 알게 되는 거죠. 유동규가 그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제 주택법 개정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이 전폭적으로 이제 이를 지원하면서 서로 인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제 이 유동규가 이재명이를 밀어주고 그래서 유동규가 성남시장 된 뒤에 인수위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두 번 2014년도에 또 시장 당선된 뒤에 또 들어오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유동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적인 가장 출발점은 이 주사파 쪽, 경기동부연합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본격적으로 정치인이 되겠다고 발을 딱 띄고 이걸 대장동 개발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핵심 참모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유동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유동규를 이제 그쪽으로 보냈고, 그리고 막상 들어가니까 이미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얘가 맨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게 이미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 그 신영수 의원 쪽에서 이미 손을 써놓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면 그 한나라당하고 손잡았던 거기 토건 세력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나 요번에 그 녹취록을 제출한 뭐 정영학 회계사나 왜 못 잘랐느냐. 이제 그게 이제 의문이 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업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그 유동규는 이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권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조직폭력배, 성남의 이제 국제 마피아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폭력배하고 일부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이런 관계로 이재명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이미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자기가 성남시장이 돼서 이 대장동 개발에 어떻게든 관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때부터 뭐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장동 개발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을 하겠다. 왜냐하면 시장이 되면 사업 승인에 관한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이재명이가 자기가 도전했던 시장에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일들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착착착착착 이루어져요. 진짜 착착착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이 또 하나 도전하면 딱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소위 이제 운빨이 받은 거예요. 운빨이. 그러니까 이제 막 점점 꿈이 커지기 시작하고 경기도로 올라오고 경기도 올라가서 이제 그 박근혜 탄핵 때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나가겠다고. 물론 이제 그 도지사 나가기 전이죠. 도지사 나가기 전.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그렇죠. 대통령 2017년이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나가는. 이제 그때는 이미 대장동에서 자기가 대통령 나가기 위한 물적 기반을 거기서 나는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천화동인 1호, 이 천화동인 1호가 김한성 소유를 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김만배도 소유가 됐지만 이게 누구 건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천화동인 1호가 뭐 제 예상입니다. 추측입니다만은 유동규가 어쨌든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천화동인 안에 들어있는 그 돈을 유동규가 관리를 하면서 이게 이재명의 대통령 정치 자금으로 쓰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건 제 의혹입니다. 제 추측이고 의혹이에요. 그래서 천화동인 1호가 사실상 화천대유는 어차피 김만배가 자기가 먹으려고 사온 회수고, 이 천화동인은 다른 의도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 다른 의도의 첫 번째는 잘라낼 수 없었던 이전에 한나라당과 연결된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이제 토건 세력들을 어쨌든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을 나갈 때 필요한 자금. 그러니까 이재명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이런 한 푼 받은 게 없지. 받은 게 없을 수도 있죠. 자기가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제3의 어디선가 그 돈을 관리해주면 돼요. 자기가 대통령 나갈 때 또는 정치 자금을 누군가가 모아놨을 때 그건 다른 데서 보관을 해주면 되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 모르는 바보들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이 지금 대장동 개발권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너무 잘 알았던 게 지금 이 공문이잖아요. 이 공문에 자기가 직접 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영상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자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남시장을 맡게 됐을 때 시장 선거 운동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의 대장지구라고 하는 분당과 판교 사이에 논밭이 30만 평 있었습니다. 이 논밭이 그린벨트인데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상업용지로 바꾸면 땅값이 평당 얼마 정도 남을까요? 10배. 제가 아주 싸게 계산해봤습니다. 그냥 평당 200만원만 남는다 했더니 곱하기 했더니 6천억인 거예요. 300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9천억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 LH가 사업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의 신 XX 국회의원이 성남시 국회의원인데 LH의 국정감사 때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돈 남는 거를 왜 공기업이 하느냐. 민간에 넘겨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LH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 국회의원의 신영수인데 사실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이 원래 공인의 공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도 됩니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당시 국회의원의 동생이 업자한테 억대 뇌물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물론 나중 일입니다. 이렇게 로비를 하고 업자들은 그 해당 땅을 계약금 주고 다 사놓은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재수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당선돼 버린 겁니다. 그냥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수천억이 남을 대장지구 사업 민간에 개발하게 해줄 수 없다. 성남시 공영 개발한다 라고 공영 개발에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제가 사인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압력, 청탁 온갖 짓 다 벌어졌는데 제가 꿋꿋하게 버텨서 의회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고까지 버틴 결과 자그마치 얼마를 번지 아십니까?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